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가 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또 장마 이런저런 좀 얘기를 좀 들으시면서 싱숭생숭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또 비 온다고 식사 안 하시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꾸준하게 또 자산을 또 지키고 늘리는데 또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싱숭생숭할 때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반드시 인지하셔야 될 오늘 알짜 정보 부동산 관련된 특급 정보 오늘 또 가져왔으니까 제가 오늘 또 한바구음 지어드리도록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 오는 날씨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저희 부동산 콜센터와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궁금증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보이시죠?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 강의 주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작년 그리고 올해 가장 큰 이슈인 좀 거주, 전세 관련된 부분에 따른 문제,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하반기 오르냐 떨어지냐 부분에서 이 하반기에 좀 전세 사기 좀 부분 그리고 역전세나 좀 부분이 좀 고도되지 않을까라는 좀 불안점 부분에서 좀 핵심 포인트 집어드리면서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 이슈 때문에 정말 사회가 한동안 들썩들썩했잖아요. 이런 이슈들이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시죠.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서두에 이 전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다면 아무래도 좀 임대차 3법 얘기는 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건 주거 안정에 대한 보장 그리고 집주인의 등살에 힘들 수도 있는 이 서민들의 좀 모습을 보고서 야, 이거에 관련된 법안을 좀 만들어주자, 보호해주자. 어쨌든 임차인을 위한 좀 대조적인 부분인데 2020년 뭐 7월서부터 국무회의 통과 후 시행이 됐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계약갱신 청구권 2+2라든가 정월세 5% 상한제 그리고 임대차 신고제 그래서 서민을 위한 임차인을 위한 제도에서 이 법이 좀 시행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좀 전세가가 좀 많이 오르게 됐다. 그러면서 좀 풍선 효과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좀 몰리는 좀 현상이 벌어지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이 건축, 신축 오피스텔이든 신축 빌라든 이런 건축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대규모 건축왕 이런 전세 사기 부분인데 어쨌든 가족이 또 가담한 사례까지 좀 나오게 되면서 일부 지역의 피해자가 800명 이상 피해액만 하더라도 500억 이상인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그냥 쓱 넘기실 일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압류적인 부분, 뭐 소유권 이전 부분에서 문제가 결국 되는 건 사례가 신혼부부분들이 전세를 빼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못 가게 되는 상황. 평생 모은 보증금이 2억에 내가 맡겨놨는데 이거를 또 못 받는 상황. 부모님에게 받은 1억 원으로 얻은 전셋집인데 그 돈을 또 못 받으시게 되고 노후를 위해 평생 이 전세금 3억을 모아서 넣어놨는데 그 돈을 또 못 받으신다거나 자녀를 위해 평생 모은 돈으로 좀 얻어준 전셋집으로 했는데 그 또한도 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오피스텔이나 이런 빌라, 신축의 전세 사기적인 부분이 어찌 보면 2020년 초, 2020년 말에 좀 많이 매매가 됐던 부분이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어찌 보면 1억, 분양가가 뭐 건축비, 뭐 땅값, 뭐 인건비 이거저거 다 해서 합쳐서 1억이 돼야 되는데 전세가를 1억으로 매매가를 전세가를 좀 둔갑시켜 버리는 상황. 그러면서 새 집주인하고 또 명의를 또 바꿔버리게 되면서 건축주와 이런 중개사, 이런 서민을 위한 서민의 이런 전세 보증금으로서 좀 호의호식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하반기에 좀 더 골마 터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축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은 특히나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주의를 더 하셔야 될 지금의 시기다라는 점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하반기 전셋집을 구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사항 어찌 보면 지금서부터 좀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무언가 선택을 하실 때 뭐 전반적인 이런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역전세난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큰 이제 거시적인 거, 뭐 미시적인 거,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 거시적인 좀 흐름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주의사항이 결국은 동일한 전세가, 매매가가 나오는 그런 부동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매가가 1억인데 전세가 1억으로 둔갑을 해버리게 되는. 그럼 이렇게 둔갑을 해버리게 되면 리베이트라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이것 좀 좋게 좀 얘기해줘. 이것 좀 내가 어떻게 줄 테니까 이것 좀 해줘. 라고 서로 이제 뒷거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뭐 분양, 뭐 이런 중개, 네. 이런 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지금 하반기 이제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 이런 부분 비율에 대해서 좀 잘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조사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시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세가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다른 부분들 체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우리가 동네에서 어디가 뭐 좋다고 이제 누군가가 이제 분양을 하시는 뭐 업체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전문적인 집단의 그룹이 형성이 돼서 전문적인 업체는 당연히 좀 신뢰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돌아다니시는 박쥐, 그냥 여기 가서 여기 좋다, 저기 가서 저기 좋다 이런 분들을 또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연한 신뢰를 이런 그냥 분양, 그냥 업체, 그냥 마케팅 업체를 전문 업체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동네에서 그냥 중개를 그냥 하시는 분이지 또 전문적인 중개사 분은 또 아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건축을 하셔서 파시는 분들은 그냥 매매, 그냥 장사를 하시는 분일 수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릇된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임대인의 입장, 임차인의 입장인데 현재 임차인 분들은 어떤 분들은 정말 나 죽겠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입장이시고, 내가 투기를 꼭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투자적인 입장에서 했는데 나도 모르게 고점을 잡아서 정말 전세금을 내줄 수가 없으신 좀 그런 임대인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임차인 분들께서 마음이 너무 급하시다 보니까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내용 증명을 보내고 또 보내고 그리고 막 최후 통첩식으로 보내시거든요. 그러면 임대인 분들은 정말 이제 마음이 쫓기시겠죠. 그래도 뭔가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임차인 분들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든가 지급 명령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건 이사를 내가 거주를 그 전셋집에 거주를 하지 않고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하고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 그리고 지급 명령 신청은 빨리 내 권리를, 이런 지급적인 부분에서 권리를 좀 확보하는 부분, 그래도 이런 전세금이 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분도 임대인 분도 이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너무나 마음고생이 지금 많이 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흐름을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시고 서로 상호 간에 좋게 우선적으로 좀 조율을 하는 쪽으로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임차권 등기 명령 사례, 그리고 체납 세금 확인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선 이 불안한 현재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집주인 분들에게 전세금 반환 목적에 따른 이런 대출 규제 완화를 하고자 하는 또 그런 방향이어서 업자나 매물이 급증은 했지만 이 매물들이 건전한 매물인지에 대해선 한 번쯤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지르고 얘기하시기보단 뭘 하시기 전에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우리 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늘어난다, 뭐 경매가 늘어난다 이런 것에만 좀 관심 가지시기보단 그래도 빠른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내가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건 GTX A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들어가는, 그리고 신당, 청구, 역세권 지역, 서초구 이런 정보사, 옛 정보사 부지라든가 마포, 성산지구라든가 남양 왕숙, 그리고 잠실 주공호단지, 이촌,
구로, 장이 1구역 이런 지역들은 또 오히려 속도가 나면서 빠른 회복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든지 간에 문제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걸 바라보시면 계속 안 좋은 생각만 하십니다. 그래서 반대로 현재 좋은 호재가 벌어지는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현재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항상 문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좋은 일과 호재를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